실제로 지난 시즌 프라이부르크가 제일 비싸게 주고 데려온 선수가 65억, 2위가 60억 원이었으니까 프라이부르크 이적이 좋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티안 슈트라이히 감독 때문인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구 해설입니다. 최근 축구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던 정우영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프라이부르크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이적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우영 선수는 1999년 9월 20일생, 그러니까 만 19살인데요. 인천 유나이티드 유스팀인 인천 대공고에서의 엄청난 활약을 바탕으로 2년 전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9억 원의 이적료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정우영 선수가 독일에서 보여준 모습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물론 발목인대 수술을 받고 빠져있던 4달 정도가 굉장히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뮌헨 19세 게임들에서도 모두 활약이 좋았었고요. 특히나 2군 팀으로 올라오고 나서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 시즌 뮌헨 2군 팀에서 29경기에 출전해서 13골 6도움,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를 20개 가까이 때려박으면서 팀을 4부에서 3부로 승격시켰습니다. 팀에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정우영 선수를 1군 팀과 같이 훈련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준다든지, 또는 뮌헨 1군 주축 선수들이 모두 부상으로 빠졌을 때 벤치 명단에 꾸준히 넣어주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관리를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정우영 선수가 지난 시즌 1군 데뷔를 하기도 했었죠. 챔피언스 리그는 지난 11월 28일 벤피카를 상대로 하게 됐는데요. 이때 출전을 하게 되면서 한국인 최연소 UCL 데뷔전 기록도 손흥민 선수의 종전 기록을 2년 가까이 앞당기게 됩니다. 분데스리가 리그에서는 지난 3월 멘헨글라드바흐를 상대로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가졌었고요. 정우영 선수도 뮌헨에서 탄탄대로를 밟아가는 듯 했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출전 기회였습니다. 정우영 선수의 장점을 좀 따져보자면은 양발잡이라는 것도 있겠고요. 테크닉적인 면, 중앙과 윙어를 오갈 수 있는 능력, 또는 슈팅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뚜렷한 장점 하나는 바로 스피드입니다. 어린 선수가 성인 무대에서도 그 활약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피지컬적인 능력, 스피드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이 스피드가 정우영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정우영 선수를 평가하는 이 독일 언론 또는 바이에른 지역지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이 스피드에 대한 칭찬이 빠지지가 않는데요. 제가 읽었던 것 중에 가장 특이했던 것은 이 미국 언론도 USA 투데이가 정우영 선수를 평가하면서 스피드 칭찬을 해주면서 리베리와 같은 성향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평을 남겼더라고요. 바로 이런 정우영 선수를 프라이부르크가 450만 유로, 약 한국 돈 60억 원 정도로 영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역대급 10대 선수들의 이적료와 비교를 하면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바페 선수가 18살 때 파리 생제르맹을 오면서 기록했던 이적료 2천억 원, 마시알 선수가 19살 때 맨유로 오면서 기록했던 700억, 비니시우스 선수가 레알로 18살 때 이적하면서 기록했던 600억, 또는 피에트로 펠레그리라는 선수가 2001년생 선수인데요. 제노아에서 모나코로 옮기면서 받았던 이적료가 330억입니다. 하지만 정우영 선수의 이적료 60억 원도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60억을 지불한 구단이 바로 프라이부르크이기 때문인데요. 프라이부르크의 지난 시즌 이적 시장 지출과 수입을 한번 따져봤을 때 지난 시즌 이적 시장 수입이 2268만 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300억 정도였고요. 지출, 선수를 사는 데 쓴 돈은 1720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230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부르크가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이적 지출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벌써 정우영 선수를 사오는데 4분의 1 정도 되는 예산을 소비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시즌 프라이부르크가 제일 비싸게 주고 데려온 선수가 65억, 2위가 60억 원이었으니까 정우영 선수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했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올 시즌도 현재까지 프라이부르크는 140억 원을 써서 3명을 데려왔는데요. 그 3명 중에 정우영 선수의 몸값이 가장 비쌉니다. 즉 정우영 선수를 데려왔을 때는 그 뛰어난 장래성도 물론 감안을 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즉시 전력감으로 적어도 준주전 이상을 기대하고 데려온 것이다. 출전 기회가 상당히
주어질 거라는 것이 예측 가능합니다. 프라이부르크 이적이 좋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티안 슈트라이히 감독 때문인데요. 이 크리스티안 슈트라이히 감독은 첫째, 어리고 젊은 선수를 키워내는 데는 독일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감독입니다. 둘째, 슈트라이히 감독은 어린 선수에게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는 성향의 감독입니다. 셋째, 영입을 해온 감독이 바뀌면서 선수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봤죠. 슈트라이히 감독은 경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감독입니다. 이 슈트라이히 감독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엄청난 대선수 출신은 아닙니다. 독일 1부 리그에서도 한 시즌 정도를 뛰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2부 리그 또는 하부 리그에서 뛰면서 보냈었고요. 2부 리그에서 활약을 하던 당시 발 골절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선수 생활을 마감했었습니다. 지도자로서는 프라이부르크에서 1995년 유스 코치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10년 정도가 지난 뒤부터는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2006년, 2009년, 2011년 주니어 포칼을 우승하게 되고요. 2008년도에는 19세 분데스리가 챔피언십을 우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계를 꾸준히 밟아오면서 자신의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던 슈트라이히 감독을 2011년 드디어 프라이부르크가 1군 감독으로 앉히게 되는데요. 이때 팀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팀의 주축 에이스도 없었거니와 팀이 강등권에 빠져 있는데 슈트라이히 감독은 정식 1군 감독으로 부임을 한 바로 그 해 팀을 12위로 끌어올리면서 팀을 잔류시키고요. 그 다음 해에는 무려 5위를 달성하면서 유로파 리그 진출권을 팀에게 선물합니다. 그 다음 시즌에는 14위, 그 다음 시즌에는 17위로 1점 차이로 강등이 되기는 했었지만은 강등을 당한 바로 그 다음 해 2부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곧바로 팀을 승격을 시켰고요. 그 다음 해에는 또 7위라는 엄청난 성적, 그 다음 해인 지난 시즌에는 15위로 팀을 마무리시키면서 계속해서 1부에 잔류를 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슈트라이히 감독의 입지를 잘 나타내주는 수식어라든지 별명을 제가 이 현지 언론을 뒤지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컬트 피거, 파이어 브랜드, 풋볼 필로소퍼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좀 번역을 했을 때는 어떤 숭배를 받는 사람 또는 선동가, 혁명가, 축구 철학자 이런 이제 표현을 쓸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갓이라는 겁니다. 구단과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감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정우영 선수는 자신을 원해서 데려온 감독이 중간에 바뀌면서 시즌 중에 입지가 급격하게 변화할 확률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마틸리온 감독이 토트넘을 떠나고 나서 이영표 선수가 겪었던 굉장히 힘든 시기는 적어도 몇 년 안에는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슈트라이히 감독은 또 좋은 두 번째 이유가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줍니다. 물론 이제 팀이 셀링 클럽이니까, 중소규모의 클럽이니까 그런 구단의 사정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슈트라이히 감독은 젊은 선수들을 과감하게 기용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감독입니다. 한 가지 일례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슈트라이히 감독이 프로 감독으로서 치르는 첫 번째 경기, 그 데뷔전에서 당시 18살 생일이 딱 이틀 지났던 마티아스 긴터를 프로 데뷔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프로 데뷔시켜버린 긴터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또 1대0으로 이겨요. 그때 긴터가 넣었던 골 기록은 프라이부르크 구단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록이었고요. 그 이후에 긴터는 지금 이제 25세가 됐는데 독일 국가대표를 14경기 치를 정도로 엄청난 선수로 또 성장을 했습니다. 기회를 줄 뿐 아니라 어린 선수들, 젊은 선수들을 지도하는 슈트라이히 감독의 지도력도 독일에서는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독일 국대를 12경기 정도 뛰게 되는 데니스 아우고라든지, 터키 국가대표를 21경기 뛰게 되는 도르트문트에서 뛰게 되는 토프락이라든지, 레버쿠젠 슈트르가르트 에인트호벤에서 뛰게 되는 다니엘 슈압 선수라든지, 호펜하임 골키퍼로 가서 좋은 활약 펼치는 올리버 바우만이라든지, 이렇게 슈트라이히 감독의 손을 거쳐가서 좋은 선수로 성장하는 예시가 독일 리그에서는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우영 선수, 일단 구단에서는 과감한 지출을 하면서 준주전 정도의 출전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팀을 맡은 감독은 팀 내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탄탄해서 한 시즌 내에 경질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감독이고, 거기에다가 어린 선수들, 젊은 선수들을 잘 키워내는 감독인 동시에 기회를 주는데도 거리낌이 없는 감독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저는 정우영 선수의 프라이부르크 이적 기사를 봤을 때, 그리고 60억이라는 액수가 딱 뜬 걸 봤을 때, 그리고 민헨이 바이백 조항을 집어넣은 것을 빌트지가 보도한 걸 딱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정우영 선수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가장 좋은 선택지를 선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슈트라이히 감독의 전술적인 성향과 정우영 선수가 잘 어울릴지도 한번 봐야겠지만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우영 선수의 이 윙어 자리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펼치는 플레이, 그리고 중앙과 측면을 모두 볼 수 있는 이 멀티 능력이 슈트라이히 감독의 전술에 굉장히 잘 부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술에 대한 부분은요, 여러분께서 혹시 댓글로 많이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병지형님과 형컴을 괴롭혀가지고 또 3명에서 분석 컨텐츠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정우영 선수가 팀에 얼마나 잘 적응을 하는지, 어떤 프리시즌을 보내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2019-20 시즌에 어떤 활약을 펼치는지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다양한 분석 컨텐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